네, 이어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런데 제품을 보니까 4개 회사의 제품이다. 벌써 이런 질문들이 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을 맞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오는데 회사마다 차이점과 특징이 다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최초로 백신의 효과를 공표한 파이자와 모더나는 mRNA 백신이고요. 면역력을 생성하는 효과가 90% 이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침팬지의 감기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백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전체 용량을 다 접종하면 면역력이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예, 첫 번째의 절반을 접종하고 두 번째의 총 용량을 접종하면 파이자나 모더나처럼 90% 정도의 면역력 생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얀센은 현재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 밖에 이제 WHO가 주관하는 백신 공동 구매 프로그램이라고 네. 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한 1,000만 명분의 백신이 접종되는데요. 여기에는 여기 위에 우리나라가 계약한 4개 회사 이외에 사노피 등의 백신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일반 국민이 골라서 맞을 수도 있는 겁니까? 골라서 맞으실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백신마다 뭐 장단점이 있고 또 유통망을 통해서 전국의 의료기관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효과가 대부분 비슷한 걸로 알려져서 네. 어떤 백신을 접종하시든지 간에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설명해 주신 대로 한 4,400만 명 분인데 당초에는 한 3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네, 늘었습니다. 그래도 네. 다른 나라는 1억, 2억, 3억 이렇게 나가는 나라도 있던데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말이죠. 예, 선진국들이 혹시 이제 미리 선구매를 했더라도 해당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에 실패할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예. 실제 필요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용량을 구매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파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미 백신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구매 물량을 추가로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겨야 결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어느 나라에서 과도하게 물량을 많이 구매하면 거꾸로 백신을 맞아야 될 저개발 국가에서는 물량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네.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보도한 걸 보면 내년 2월, 3월에는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야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로 가져온 백신이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백신을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냉장 배송을 해서 접종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백신이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백신 접종까지는 아마 한 달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은 급히 개발하느라고 부작용이 혹시 있다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이걸 조건으로 건다고 하니까 좀 네, 불안해합니다. 네. 안전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백신을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각국의 뭐 우리나라와 같은 식약처뿐만이 아니라 WHO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임상 시험 결과들을 면밀하게 그간 모니터링을 해왔고 그 결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인 부작용은
대부분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임상시험은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실제 예방접종은 몇십억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도가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우려되는 부분은 백신을 지금 짧은 기간에 개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 지금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에 하나 그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가가 법정 전염병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방역만큼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했고 이제 백신 문제도 해결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인데 국산 네. 치료제가 내년 초에 상용화 될 거다. 정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장 치료제, 또 예. 하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혈장은 그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의 그 피를 뽑아서 만든 혈장을 쓰는 거고요. 항체 치료제는 그 혈액으로부터 뽑아서 만든 그 인공 항체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지금 혈장 치료제는 2상 임상 시험을,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는 2상과 3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혈장 치료제는 내년 초 정도에 그 개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윤 교수님이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였습니다.